최근 로켓랩 주가가 상당히 인상적인 흐름을 보였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주가가 한창 좋을 때 왜 또 추가 자금을 유치하려는 걸까요? 이게 회사의 긍정적인 신호일지 아니면 뭐 숨겨진 위험 신호일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 발표 직후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한 13%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 결정에 오히려 로켓랩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인 움직임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 충격보다는 장기적인 포석에 주목하는 시각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우주 발사체 기업 로켓랩, 티커 RKB죠. 여기에 대해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그 최대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신주 발행 계획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제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 회사가 정말로 2026년까지 S&P 500 지수를 능가할 만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지 함께 좀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로켓랩의 자금 조달 결정 배경, 그리고 그 파급 효과를 좀 분석해 보고요. 이게 또 회사의 재무 상태나 미래 성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로켓랩이 시장 평균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로켓랩 매출 성장세는 정말 가파르지만 아직 적자 상태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2027년 3분기는 되어야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다 이런 예측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 주가 매출 비율, 그 PSR이라고 하죠. 이게 무려 4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 약간 과도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주가 매출 비율, PSR, 기업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요. 45배라는 건 현재 시장이 로켓랩 매출액 대비해서 45배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죠. 전통적인 가치 평가잣대로 보면 분명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관점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 높은 주가 자체가 로켓랩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높은 주가가 기회가 되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보통은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근데 이게 자본 조달 측면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죠. 만약 로켓랩이 한 1년 전에 지금과 같은 7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하려고 했다면요. 당시 주가는 대략 7.5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럼 계산해보면 약 1억 주에 달하는 신주를 발행해야 했을 겁니다. 1억 주요? 네, 이건 기존 주식수 대비하면 20%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지분 희석을 의미하죠. 와, 20% 희석이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 주식 가치가 진짜 상당히 희석된다고 느꼈겠네요. 반발도 심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한 부담이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가가 48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죠. 덕분에 같은 7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하는 데 필요한 신주 발행 물량은 약 1,560만 주로 크게 줄어듭니다. 계산해보면 지분 희석률이 3.3% 내외에 불과해요. 와, 20%에서 3.3%로 줄어든 거군요. 이거 뭐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죠. 결국 높은 주가 덕분에 기존 주주들의 가치 희석은 최소화하면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막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보통 주가가 너무 높으면 거품이다 걱정하는데 로켓랩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그 높은 주가를 지렛대 삼아서 아주 적은 비용, 그러니까 지분 희석이죠. 이걸로 미래를 위한 실탄을 두둑이 챙긴 거죠. 이건 정말 영리한 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최소한의 희석으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점은 확실히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로켓랩은 계속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024년 한 해에만 1억 달러가 넘는 현금이 빠져나갔고 특히 새로운 대형 로켓 뉴트론 개발 때문에 앞으로 현금 소진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이번에 확보한 자금으로 정말 충분히 버틸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현금 소진 문제는 로켓랩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2024년에 약 1억 1,600만 달러의 자유현금 흐름 적자를 기록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뉴트론 로켓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올해는 현금 소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길게 봐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길게 봐야 할까요? 일단 뉴트론 로켓 개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완료 단계에 접어들면요. 막대한 R&D 비용 투입 국면이 지나가면서 현금 소진 속도는 자연스럽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제품 개발 이후에 본격적인 생산과 발사가 시작되면 매출과 영업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건 일반적인 성장 기업의 패턴이죠. 로켓랩도 이 단계를 밟아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자금 조달로 확보하게 될 현금 쿠션의 규모입니다. 신주 발행 전에도 로켓랩은 약 1억 9천만 달러의 순현금, 그러니까 보유 현금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죠.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이번 발행으로 최대 7억 5천만 달러가 더해진다고 가정하면 회사가 보유하게 될 총 현금은 무려 9억 4천만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9억 4천만 달러.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이네요.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연간 한 1억 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 정도의 현금 유출을 감안하더라도요. 앞으로 최소 8년 이상은 추가적인 자금 조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사실상 단기적인 파산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고 향후 금리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부채 부담에서도 훨씬 자유로워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8년치 현금이라니 정말 든든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 개발이란 게 항상 예상대로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만약에 뉴트론 로켓 개발에 예상보다 더 큰 비용이나 시간이 든다면 이 8년이라는 계산에도 좀 차질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기술 개발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가 따르기 마련이죠. 네. 하지만 8년이라는 기간은 현재의 현금 소진 속도를 기준으로 한 약간은 보수적인 추정치입니다. 중요한 건 이번 조달로 인해서 로켓랩이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점이에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네요.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확보한 재정적 안정성이 과연 로켓랩이 S&P 500 지수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는 발판이 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적자 기업인데도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을 따져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세 가지 요인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미 증명된 압도적인 매출 성장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로켓랩의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발사 횟수를 늘린 것뿐만 아니라 위성 부품 제작이라든지 관리 솔루션 제공 등으로 사업 영역을 성공적으로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형 위성 시장에서의 기술력과 경험은 확실한 경쟁 우위죠. 물론 당장의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이런 폭발적인 외형 성장은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매출 성장률이 인상적인 건 사실이지만 우주산업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스페이스X 같은 거대 기업도 있고 다른 스타트업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성장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경쟁 심화는 당연히 고려해야 할 변수죠. 하지만 로켓랩은 소형 위성 발사라는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에서 이미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대형 발사체 시장에 집중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전략이죠. 또 로켓랩은 단순히 발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위성 설계, 부품 생산, 운영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발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더라도 이 우주 시스템 전반에 걸친 사업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요인은 앞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그 현명한 자본 조달 능력입니다. 시장이 회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줄 때를 놓치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장기적인 운영 자금을 확보했죠. 다른 경쟁사들이 어려운 시기에 자금 조달을 위해서 고금리 대출이나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로켓랩은 재무 구조를 오히려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셋째는 투자 심리의 개선 가능성입니다. 재무적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혹시 파산하는 것 아닐까 하는 시장의 의구심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잠재적인 인수합병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플레이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성장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면서 주가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폭발적인 성장성 그리고 영리한 자금 조달을 통한 재무 안정성 확보, 또 개선될 투자 심리까지 확실히 S&P 500 초과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한 근거들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그 흑자 전환 시점이 멀다는 점은 좀 불안 요인 아닌가요? 맞습니다. 2027년 이전까지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전망은 분명 단기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같은 곳의 분석을 보면 2027년 3분기 정도는 되어야 첫 분기 흑자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신주 발행이 단기적인 재무 부담을 감소하고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는 매우 전략적인 결정이었다는 점입니다. 높은 시장 평가를 활용해서 주주 가치 희석은 최소화하면서 향후 8년 이상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 비전을 택한 셈이죠.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과연 단기적인 수익성 부재라는 현실보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과 확보된 재무 안정성에 더 높은 가치를 매겨줄 것인가 하는 점이죠. 만약 앞으로 뉴트론 로켓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또 위성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확장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로켓랩의 미래 가치에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로켓랩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켓랩은 시장의 높은 평가를 기회로 삼아서 지분 이석은 최소화하면서도 무려 9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확보하는 매우 영리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파산 위험을 사실상 제거하고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했죠. 네, 비록 단기적인 수익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확보된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향후 8년 이상 안정적으로 뉴트론 로켓 개발과 위성 시스템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래 성장에 베팅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든 셈이죠.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 단기적인 재무 지표와 장기적인 성장 비전 사이에서 기업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높은 주가라는 때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요소를 어떻게 역으로 활용해서 기회를 만들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만약 당신이 우주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면 로켓랩의 사례는 높은 성장성을 가진 기업이 자본 조달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재무 안정성 확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여주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익성이라는 위험 요인을 감수하고서라도 로켓랩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적 방탄조끼랄까요? 이걸 입고 로켓랩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단순히 기존 계획대로 뉴트론 로켓 개발에만 집중할까요? 아니면 이 풍부한 자금을 활용해서 연구개발 속도를 더욱 높이거나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등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예상보다 더 빨리 수익성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로켓랩이 내릴 전략적 결정들과 계속 변화하는 우주산업 환경이 그들의 미래 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은 투자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